예,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하던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벡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벡터 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Rn이라고 하는 이 실수곱들, 즉 이게 n개가 될 때 얘네들은 x1, x2, xn들의 모임인데요. xi가 실수 속에 있는 i는 1부터 n까지, 얘를 우리가 뭐 데카르트곱 혹은 카테시언 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f라는 함수를 실수에서 실수로 보내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우리가 RR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라지 F라고 씁시다. 편의상.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수에서부터 n차원 공간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뭐 m차원에서 n차원으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실수를 n차원으로 보내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는 m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t라는 것이 있다. 실수 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정의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것을 이제 Rn이니까 n차원 공간으로 보내야 되니까 각각의 성분을 f1t, f2t 해서 fnt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단 여기에서 이제 fi들이 성분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속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성분 함수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단 fi들이 갖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fi라고 하는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보내주는 저 rr 함수가 되겠죠? 여기에서 t에 대해서 fi의 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이거를 실수에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실수에서 n차원 공간으로 보내주는 이와 같이 정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변수는 몇 개예요? 하나죠. 변수는 하나고 종속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일변수 벡터 함수라고 부르던지 혹은 그냥 벡터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일변수 벡터 함수 혹은 그냥 벡터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성분 함수 f1부터 fn이라는 n개 성분 함수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벡터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벡터 함수를 정의 내렸으니까요. 이 벡터 함수에 대한 어떤 결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 함수들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벡터 함수들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정의를 내려보면요. 만약에 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는 벡터 함수라 가정을 해봅시다. 얘네들은 벡터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는 그냥 어떤 rr 함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값 함수, rr 함수. 아까 정의 내렸던 그런 함수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정의 내리려고 하냐면, 자, 첫 번째 f 플러스 g라는 걸 정의 내리려고 하거든요. f 플러스 g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되겠느냐? 자, 이 함수를 한번 정의 내려보는데 이 함수는 저거랑 똑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의 내냐면 정의역은 실수고 공역은 rn이 되고 이 t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f 플러스 g의 t는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되겠어요? ft 플러스 gt로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략을 하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자, 첫 번째로 두 벡터 함수의 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각각의 벡터 함수의 합으로 정의 내려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개를 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두 개를 빼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 내린대요? 얘는 ft-gt 하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되겠죠?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정의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두 벡터 함수를 어떻게 내적을 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각각의 벡터 함수에 대한 내적으로 정의 내리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모든 t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실수해서 정의역은 얘고 공역은 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외적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fg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의 내려주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알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는 이 벡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칼라 함수하고, 얘는 뭐 RR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스칼라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스칼라 함수하고 벡터 함수를 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자연스럽게 스칼라 함수하고 벡터 함수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또 모든 t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벡터 함수와 뭐를 어떤 g란 함수라고 할게요. 스칼라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은 똑같이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그대로 정의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f라는 함수가,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f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t의 i 벡터. 네, 이것도 굵게 가야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t의 벡터.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t의 i 벡터 플러스 코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t의 k 벡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하나를 정의 내렸는데 gt라는 함수는 루트 t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는 이렇게 표시된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f라는 함수가 실수해서 3차원으로 보내지는데 어떤 t에 대해서 ft라는 거를 뭘로 준 거래요? 첫 번째 성분 함수는 f1t. f1t는 f1t, f2t, f3t인데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f1t라는 함수는 f1이라는 함수는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데 t에 대해서 코사인 t로 정의된 이런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분 함수가 코사인 t고 두 번째 성분 함수가 사인 t고 세 번째 성분 함수가 그냥 t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첫 번째 성분 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t, 두 번째 성분 함수는 코사인 t, 그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세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정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다는 말은 각각의 성분을 더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뺀다는 얘기는 각 성분을 뺀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성분끼리의 내적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쟤를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요. 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ft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쟤는 코사인 t의 i 벡터 더하기 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t의 k 벡터. 얘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요. 이렇게 ijk라는 걸로 표시 안 하고 i는 1, 0, 0, 얘는 0, 1, 0, 얘는 0,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t, 사인 t, t라고 표시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에 따르면 사인 t의 i 벡터, 코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t의 k 벡터니까 얘도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했었던 걸 가지고서 f 플러스 g라는 함수를 뭘 하면 더해주는 방법은 각 성분끼리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플러스 2t 이렇게 2t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얘를 ij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것의 i 벡터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2t의 k 벡터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하고 g를 뺀다라는 의미는 두 벡터를 뺀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각 성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에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사인 t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t니까 제로. 이렇게 되겠죠? 얘를 성분으로, 그러니까 얘를 벡터로 ijk라는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벡터 형식을 ijk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의 i 벡터 플러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의 j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쵸? k 벡터가 제로가 되어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xy 평면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 내렸던 게 뭐냐면 벡터끼리의 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f하고 g를 내적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어떻게 한다 했었죠? 각각의 벡터 함수를 내적시키면 된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무엇이었었냐면 코사인 t, 사인 t, t였었고 이거하고 누구하고? 이거하고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t였잖아요. 그러면 내적이란 뜻이 각 성분에 우리가 앞에서 뭐였었냐면 a, a1, a2, 뭐 a3 이거하고 뭐 b1, b2, b3하고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뭐가 된다 했죠? 시그마 ai, bi, i는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형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에 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사인 t, 코사인 t 그 다음에 t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사라져 주니까 t제곱하고 나타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적은 어떻게 됐었어요? 외적은 얘는 어떻게 된다 했죠? ft 하고 gt에 대한 이런 형태였었죠? 그럼 얘 성분을 먼저 표시해보면 코사인 t, 사인 t, t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t 얘를 외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적을 시키는 방법이 뭐라 했었냐면 행렬식으로 계산한다 했었죠? 자, 첫 번째가 i 벡터, j 벡터, k 벡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벡터 함수의 성분을 갖다 쓰면 되죠? 코사인 t, 사인 t, t.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함수의 성분을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t 하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외적의 뜻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었냐면 소행렬식 이용해서 이 행렬식의 값은 아무 행이나 열을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1행을 선택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i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i 벡터에 대해서는 sin t, t, 코사인 t,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j 벡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j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는 j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j가 들어있는 행과 열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t 그 다음에는 코사인 t, t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t의 t 하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k 벡터 해서 k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시켜버리면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t, 코사인 t. 자, 그러면 얘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i 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였었으니까 공통인수 t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t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그것에 뭐가 되는 거죠? i 벡터.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할 때도 역시 t가 공통인수니까 t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j 벡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고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것에 k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ijk라는 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ijk로 그냥 표현합시다. 자, t에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에 i 벡터 마이너스 t에 코사인 t 플러스
sin t의 j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k 벡터 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네 번째, 두 개에 대한 벡터에 대한 외적은 역시 뭐가 되더라? 벡터가 되더라. 근데 벡터끼리의 뭐는 내적은 스칼라가 됐죠? 그쵸? 우리가 예전에 해본 것처럼 두 벡터 함수에 대한,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은 스칼라가 되고 외적은 역시 벡터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스칼라 3중적은 뭐가 됐었죠? 스칼라 3중적은 역시 내적을 여기다 외적에다 다시 내적을 씌우는 거였었으니까 다시 스칼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외적을 했을 때 이 외적의 크기가 뭐가 됐었어요? 이거의 크기는 뭐였었죠? 이 벡터와 어떤 t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벡터와 이 벡터, 즉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뭘로 하는 두 개의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이 외적의 크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방향은 이거하고도 수직이 되고 이거하고도 수직이 되는, 그러면서도 오른손 나사 법칙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 했었죠. 이 외적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뭘 할 수 있어요? 벡터 함수하고 뭐를? 스칼라 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 함수와 스칼라 함수에 대한 곱. 그러면 스칼라 함수 곱하기 그냥 벡터 함수로 자연스럽게 정의된다 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t고 얘는 ft라는 걸 그냥 성분으로 표시하면 코사인 t, 사인 t, t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계산 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t, 코사인 t, 루트 t, 사인 t, 그 다음에 t 루트 t니까 t의 2분의 3승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ijk라는 이런 형태로 놔두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ijk 형태를 빌리고 싶다면 루트 t의 코사인 t의 i 벡터 플러스 루트 t의 사인 t의 j 벡터 플러스 t의 2분의 3승의 k 벡터라는 형식을 빌어서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이제 합성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f라는 함수하고 뭐를? g라는 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나? 자, f라는 거 하고 역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얘가 루트 t니까 t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라? 루트 t를 집어넣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쵸? f라는 벡터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분에다가 코사인의 t 자리에 루트 t니까 루트 t, 그 다음에 사인의 루트 t, 그 다음에 t 대신에 루트 t, 이거죠? 얘를 ijk 형태로 하면 이렇게 끝내셔도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루트 t의 i 벡터 플러스 사인의 루트 t의 j 벡터 플러스 루트 t의 k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내적, 외적,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하고의 곱, 그렇죠? 이런 곱셈, 덧셈, 뺄셈, 곱셈은 이렇게 정의되고 합성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벡터 함수를 정의 내려놨으니까 이런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되고 미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적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t가 어떤 t0로 갈 때 라지 ft라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리미트 t가 t0로 갈 때 라지 ft라는 게 뭐였어요? 각각의 성분함수가 f1t, f2t, 만약에 n차원으로 보냈다면 fnt잖아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극한을 성분으로 갖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t가 t0로 갈 때 f1t에 대한 극한값.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t가 t0로 갈 때 f2t에 대한 극한값.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t0로 갈 때 fnt 하고 정의 내리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은 각 성분의, 그러니까 성분의 극한을 구한 것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벡터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벡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라지 ft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 뭐 t분의 sin t,
그 다음에는 뭐 2차원으로 R2로 보낸다 합시다. ln의 뭐 3 플러스 t였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라지 f t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각 성분의 극한으로 들어가면 된다 했었죠? t분의 sin t ln 3 플러스 t에 대한 뭐로? 각 성분을 제로로 보내라 했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t분의 sin t라는 것에 대한 극한이 얼마였었냐면 이게 얼마였었더라 여러분들? 리미트 t가 뭐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x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분의 x나 값이 다 얼마라 했죠? 1이라 했었죠. 여기에서 x를 생각할 때는 레디안으로 생각한다 했었죠. 그쵸? 자, 그러니까 t분의 sin t 이 변수만 x 대신에 t로 바꿔치겠으니까 저쪽이랑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극한이 1이 돼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t에다가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ln 3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서